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 코치입니다. 자, 하나오션 지금 전쟁발 악재가 발생이 되고 나서부터 그리고 큰 투매가 나왔죠. 그리고 급반등도 보여줬지만 지금 여전히 보면은 하락 추세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오션 주가가 끝이 났냐? 이제는 이 하락 추세로 접어드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 하나오션 추세가 안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하나오션은 추세가 죽은 게 아니다. 우리 현재 라인에서 이 전환의 이 극점에 다가왔다. 이렇게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오늘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도 아래에 있는 좋아요 하나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이 1초가 저에게는 이 영상을 찍는데 큰 힘이 되니까 아래 엄지척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이 하나오션 말씀드린 대로 상승 전환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신다면 이렇게 상승이라고 댓글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빠르게 설명 이어가서 이 하나오션은 이때였죠. 10만원대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이 10만원대부터 상승을 이야기했는데 또 잘 올라갔죠. 근데 이 15만원에서 한번 이 브레이크가 걸리는 겁니다. 제가 이 시장이 너무 과열이기 때문에 조정이란 게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제 그거를 이 전쟁이라는 이슈로 이 하락에 대한 트리거를 만들었다. 이 하락에 대한 우리는 이제 항상 이 다음 추세를 생각할 때는 뭐를 파악합니까? 그러면 이 발생한 조정에 대한 성질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왜? 이게 이제 추세가 깨지는 조정인지 아니면 이 반등이 가능한 조정인지. 자, 그럼 이 전쟁이 만든 조정. 네, 단발성 조정이죠. 일시적 조정. 하지만 시간이 걸리는 조정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아는 거예요. 근데 결국 우리가 그걸 알더라도 매도를 하게 되거나 가져가지 못하는 거는 기회비용과 시간적인 측면이죠. 그래서 지금 이 악재를 다 맞아버리고 그냥 보유를 하고 있다면 현재 구간에서는 우리가 어떤 마인드를 가져가야 되냐면 그냥 더 홀딩을 하세요. 좀 더 큰 그림을 보시면 되죠. 그래서 설명을 좀 해드리면은 첫 조정이 발생할 때부터 말씀드렸던 거는 시간이 걸린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 조정에 대한 형태가 박스로 나올 거라고 했습니다. 박스. 지금도 그 박스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박스에서는 하단에선 매수를 하는 거고요. 그죠? 상단에선 보통 매도를 노리죠. 자, 이거를 지금 계속 8월 달부터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미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이 박스에서 이 시간의 끝자락에는 뭐가 나옵니까? 박스 상단을 돌파하든 하단 이탈을 하든 변곡이라는 게 나오죠. 자, 그럼 이제 이 하나오션의 변곡은 어떤 식으로 발생하느냐 이제 다들 이게 궁금하실 건데 자, 이 전쟁 때 발생한 이 패턴에 이제 답이 있다. 보시면은 이게 이제 전쟁 때 발생된 강력한 음봉입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기술적 반등이 나왔는데 그 뒤로 또 주가가 질질질 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저점에 대한 이탈은 없고 고점은 낮추고 있는 거죠. 네, 보시다시피 이 하나의 수렴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수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심리는 전쟁이라는 악재 때문에 주가를 누르지만 아직은 버티는 힘이 있다. 저와 같이 생각하는 이 추세를 유지를 생각하면서 일정한 가격 이하에서는 지금 반발 매수가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힘들이 지금 위아래로 힘겨루기를 하다가 악재가 더 있으면 투매를 발생하고 유지를 하면 악재 해소로 상승을 한다. 근데 전 이 해소에 대한 생각을 한다는 거죠. 1번. 지금 이제 뉴스를 봐도 이제 현재 이 미국과 이 이란에 대한 문제잖아요. 현재 미국은 휴전을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란은 그런 일이 없다. 미국을 신뢰를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오늘 뉴스를 보면은 트럼프가 전쟁에 관련해서 타격을 하지 말라고 기간에 대해서 유예를 더해줬단 말이에요. 즉 믿지 못하는 이란을 위해서 그러니까 신뢰를 주는 작업을 더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트럼프 한마디에 주가가 엄청나게 출렁이잖아요. 근데 최근에 나온 뉴스가 뭡니까? 5월에 뭐가 나왔어요? 미중 방문 정상회담이 있죠. 그러면서 트럼프가 종전을 한다고 아예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이란도 이 현재 공격에 대한 빈도 이런 게 지금 현저히 줄어들고 있어요. 이런 어떤 정치적 상황을 봤을 때도 해결이 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술적으로도 원래 이 수렴에 대한 이 막바지가 가장 힘듭니다. 가장 힘들어요. 깨질 듯한 그 공포를 주는 그 파동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우리가 어디서 경험을 했냐면 꽈치 앞에서도 경험을 했던 겁니다. 하락이 발생되면은 제가 A, B, C파로 나오는데 이게 수렴으로 나와서 이 극점 라인대에서 이 전환.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지금 파동이 나오고 있죠. 그죠? 물론 좀 더 걸릴 수 있겠죠. 하방 경직을 하면서 전환을 하는 똑같은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3월봉이라는 게 월봉입니다. 3월봉이라는 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럼 곧 4월봉이 발생하죠. 근데 이 4월봉이 이 양봉이 될 확률이
매우 크다. 지금 이 반등봉을 만들기 위한 이 초석을 다지는 거죠. 지금 현재 이 하나오션은 월봉상에서 자 상승과 하락, 다시 한번 상승과 하락을 만드는데 이탈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으로 가는, 이미 이 지금 이 월선 시월선에서 깨지는 페이크성에 대한 매도가 나왔어요. 현재는 이 안착을 하기 위한 노력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이 조선은 슈퍼사이클이 진행이 중인데 아직 이 막바지 슈팅 파동이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전 그거를 계속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건데, 과거의 흐름을 봤을 때도 이때가 이제 조선주 슈퍼사이클이 발생했을 때 파동인데, 제가 이야기를 했죠. 잘 타고 가던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시월선으로 타고 가던 주가가 한번 악재를 만들면서 이런 깨지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그림이 나왔냐? 이렇게 빠르게 회복을 해주면서 반전이 나왔죠. 이때도 이 조정이 몇 개월이었습니까? 거의 1년 조정이 1년,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상향하는 주가에서 조정이라는 건 반드시 발생을 하는데 이게 기간이 엄청 길게 나온다고요, 우량주들은. 특히 이 막바지에 힘을 모으는 그 과정 속에서는. 그러니까 원래 이 횡보가 길수록 다음 상승이 큰 거거든요. 힘을 응축한 거니까. 그 그림이 현재도 똑같이 나온다는 거죠. 상승이 나오고 기간 조정이 이때도 5개월이 나왔습니다. 상승이 나오고 현재 1, 2, 3, 4, 5, 6, 7, 8개월째 조정이네요. 8개월째. 이 조정이 마무리가 될 때 다시 유의 상승을 하더라. 딱 요 정도의 이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 전쟁이 마무리가 되면은 분명히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 하나오션이 원래 가지고 있던 호재들이 있죠. 뭐 마스가, 뭐 대미 투자, 뭐 수주냐, 뭐 이런 것들. 그런 이슈들이 나오면서 이 상승에 대한 심리감을 키우면서 등을 한다는 게 현재 저의 시나리오입니다. 현재 나오는 뭐 뉴스들, 주가가 밀리니까 이제 악재들도 같이 나오고 있는데 뭐 그런 건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앞으로를 생각을 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다. 뭐 이슈, 수급, 모든 것들은 다 후행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 건 현재 이 산업에 대한 방향, 현재 이 시대에 대한 방향을 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코스피도 마찬가지예요. 코스피도. 제가 이때 이 5일선을 타고 갈 때 여기서 이제 깨졌을 때에 대한 이 매도 충격파, 뭐 포물선을 그리고 올라오는 시장이기 때문에 깨지면 충격파가 셀 거다라고 했고, 그래서 그 조정이 강하게 나오면 이 ABC의 형태, 그러니까 ABC의 형태로 진행이 될 거라고 했어요. 지금 이게 첫 조정이 나올 때부터 이야기를 했던 건데 그냥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B파, 그죠? A 뒤에 나오는 기술적 반등 파동. B파가 엄청 세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하게 돼요. 시장이 그냥 전환을 할 거라고. 이게 원래 B파의 특징이에요. 페이크성 파동이니까. 근데 지금 C파가 나오는 거죠. C파가. 지수도. 자, C파의 특징은 뭡니까? 공포를 줍니다. 공포. 그 뒤에 뭐가 나옵니까? 급반등. 현재는 C파에 대한 진행이다. C파가 현재 이렇게 쌍바닥으로 전환이 되면서 전환을 할지, 아니면 한 번 더 공포를 주고 살짝 깬 상태에서 이 5,000포인트라는 심리가에 대해서 뭐 이탈을 살짝 주고 반등이 나올지, 그러니까 이 1번의 반등이냐 2번의 반등이냐 차이일 뿐인 겁니다. 현재가 딱 그 국면이에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라고요? 지금은 끝자락 파동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공포가 생기면 생길수록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매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매도가. 자, 제가 이렇게 하나오션에 대한 조정이 어떤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형태, 전환이 어떤 식으로 발생하는지 좀 다 설명을 해드렸고, 지수에 대한 이 움직임까지도 다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정작 이 혼자 거래를 하려고 하면은 힘든 부분이 생각보다 많으실 겁니다. 아직 매매에 대한 중심이 안 잡히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 개인적인 이 매매의 타점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실시간으로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판단에 참고를 해보시라는 겁니다. 자, 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저한테 이제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여러분들 번호를 다 하나하나 저장을 해가지고 제가 이 매수하거나 매도할 때 그 타점이 있죠. 타점이 그대로 발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어떤 식으로 거래를 하는지 그냥 제 포지션을 지켜만 보셔도 좋고요. 따라해 보셔가지고 이 매매 감각을 익히셔도 되고요. 아시겠죠? 문자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100점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 타점 그대로 문자로 갈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 하자면은 이제 오늘 뉴스가 하나 떴습니다. 뭐 트럼프 방중 결정이 이제 5월 14일 확정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미중 회담 이전에는 종전을 예고를 했다.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시장 변동성 극심하긴 했지만 뭐 5월 14일 시간이 좀 더 길어지긴 했지만 결국 이 종전이라는 시기에 가까워지면서 이 시장도 바닥을 다질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현재 같은 변동성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은 투매가 나왔던 지점 그런 데가 다 이 저점이 되기는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 뉴스를 왜 보여드리냐면은 종전에 대한 예고도 있지만 자, 트럼프가 방중 시에 이제 이슈가 되면 뭘까요?
대북주죠, 대북주.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말씀드려 볼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좀 정보를 말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제가 이 핵심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항상 이 시장에서 이러한 이 위기는 분명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 뒤에는 항상 기회가 뒤따랐다는 거죠. 자,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자, 제가 이 코스닥,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로 이 파란 밴드에 터치를 할 때마다 그때마다 이 주도 업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렸죠. 그래서 이 처음에 800포인트를 넘어가기 전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바이오주들의 상승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4개월 전에 이 ABL 바이오라는 종목을 이야기하면서 이 시총 10조가 바로 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ABL 바이오 전일 시가총액이 10조네요. 그러면서 이 지수 상승 시기에 맞춰서 이 ABL 바이오가 12만 원인 게 이 25만 원까지 급등을 한 겁니다. 그죠? 이 파란 밴드에 대한 지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자, 그리고 코스닥이 이 850포인트, 이 두 번째 파란 저점이 찍혔을 때는 그때는 이제 이 로봇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봇주. 자, 보시면 이 3개월 전에 여러분들에게 클로봇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죠. 그때도 이 850포인트에 대한 거를 제가 계속 강조를 해드렸고, 그때 이 클로봇이 이 노란 밴드 이 4만 원일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클로봇도 이 8만 원대까지 상승을 해줬죠. 딱 요때입니다, 요때. 자, 그 뒤에는 제가 이 1000포인트에 대한 돌파를 말씀드리면서 그때 이제 이 우리 기술과 이 한미 반도체, 즉 이 반도체 부품주에 대한 이야기와 이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 한미 반도체는 우리 10만 원 라인에서부터 이 33만 원대까지 급등을 보여줬고, 우리 기술 역시 이 5천 원 라인대부터 수직 상승하면서 벌써 이 2만 5천 원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엄청난 폭등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공통점이 뭡니까? 지수의 하락 그 막바지에서는 다음 이 주도주가 생기거나 이 새로운 테마가 형성이 되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이번 조정기가 마무리가 되면 나오는 거는 이 새로운 테마와 주도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저는 이 다음 테마는 여러 테마들이 물론 발생하긴 할 건데, 제가 주목하는 거는 이 대북주입니다. 대북주. 이 대북주는 매번 테마가 형성이 될 때마다 성격이 좀 달랐습니다. 먼저 이 과거에는 이 금강산 관광이 열리면서 이 관광주들로 해서 수급이 엄청나게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 철도에 대한 유라시아죠. 유라시아 철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철도주들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이 개성공단이 만들어지니까 이제 거기에 상주에 있는 이 개성공단 관련주들이 아주 난리가 났죠. 매번 발생했던 테마이긴 한데 그때마다 성격이 달랐다. 자, 그리고 트럼프와 이 김정은이 18년도에 싱가포르에서 만났죠. 그때는 이 비료주들 그리고 이 모든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한번 이 대북주에 대한 움직임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미 시작을 한 종목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 트럼프가 김정은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올라왔던 게 이 코데지 컴바인이죠. 이미 시작을 했고 이 밴드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이번 툼에서도 밴드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대장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제가 이미 올라온 거를 말을 한 사람이 아니죠. 저는 이 이란과에 대한 전쟁이 마무리가 되면서 이 트럼프에 대한 다음 행보는 이 로켓맨을 향해 갈 확률이 지금 매우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것보다 정치적으로 이 트럼프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할 만한 게 없어요. 여러 가지에 대한 이 시나리오들, 퍼즐들이 맞춰지고 있는데, 그래서 설명을 좀 해드리면 저는 이 대전환의 서막이 지금 현재 열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흐름을 보자고요.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 김정은에 대한 전략적 분리를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 한국은 적이지만 이 미국은 뭐라고요? 이 대화에 대한 상대라고 표현을 했죠.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규정을 하면서 긴장을 좀 높이는 듯 보였으나, 이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역설적으로 이 미국과에 대한 이 협상력을 높이려는 이 김정은의 전략이죠, 전략. 즉, 이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직접 판을 짜겠다는 이 통미봉남의 현대적 변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 미국과는 급격한 이 대화 국면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이 비즈니스적 밀당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트럼프를 보자고요.
트럼프 역시 이 김정은과의 만남을 자기 자신의 이 최대 외교 업적으로 꼽죠. 최근에 이 한국에 방문을 했을 때도 김정은과 재회를 하지 못한 거에 대한 상당히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원래 이 복잡한 다자 외교보다는 이 탑다운 방식의 좀 파격적인 합의를 선호하는 인물이죠. 그래서 지금 이 한반도만큼 가장 이 역동적인 이 비즈니스가 없다라는 거예요. 트럼프에게는. 그리고 미국의 이 중간 선거가 열리죠. 근데 이 트럼프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이 이란과의 전쟁 때문에. 이 이미지를 쇄신하려고 하면 이 트럼프의 최대 업적이자 트럼프만이 할 수 있는 것을 결국은 실행할 거다라는 거죠. 뭐죠? 이 로켓맨과의 대화. 이것만 한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 역시 이 대북 관계의 갈등 해소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야기를 해온 겁니다. 현재 이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이 기업 밸류업이죠. 그리고 이 MSCI 선진국 지수의 편입이라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이 대북과에 대한 이 리스크에 대한 관리는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자, 사실상 이 국내 증시가 이 저평가, 즉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바로 이 북한과의 지정학적 리스크죠. 이게 해결이 돼야지만 이 증시 전체가 리밸류에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야 막론하고 이 대북과의 관계를 이 해결해야 되는 숙제와 같은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과거 이 짐 로저스라는 세계적인 투자 건물이죠. 짐 로저스가 강조를 했던 게 뭡니까? 자기의 이 전 재산을 걸 가치가 있는 이 마지막 기회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때 이 짐 로저스가 강조를 했던 거는 우리나라와의 이 통일론이 아닙니다. 이 개방에 대한 파급력에 집중을 한 거죠. 자, 생각을 해보세요. 가장 이 폐쇄적인 국가가 북한인데 이 북한이 열릴 때 발생하는 이 에너지에 대한 그 총량, 그거를 이 짐 로저스가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 현재 대북주는 이 단순한 이 정치적 테마를 넘어서 지금 이 글로벌 리더들에 대한 이 의지, 그리고 이 물류혁명에 대한 혁명, 특히 이 자본에 대한 논리가 맞물리는 상당히 변곡점에 와 있다. 주식이란 건 그렇습니다. 언제 가장 파급력이 있습니까? 없던 게 발생하면 그 파급력이 상당히 강력하죠. 가장 어두울 때 해 뜨기 직전이라는 말처럼 현재 이 냉기류들 있죠. 이걸 역설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 개방에 대한 그 파도가 밀려오기 전에 이 썰물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제가 보고 있는 종목에서는 이미 현재 상황에 맞게 이 수급들이 붙고 있더라. 그런데 제 영상을 꾸준히 봐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주말에 이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 상당히 많이 있죠. 자, 엑시콘 밴드에 왔을 때 말씀드렸던 게 벌써 이 34,000원까지 상승을 해줬고요. 그리고 이 증권주에 대한 상승을 이야기하면서 삼성증권 역시 7만원대에서부터 이 12만원까지 씩 상승을 해줬죠. 거기에 이 전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일진전기 역시 최근에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홍보석유까지도 엄청난 지금 폭등세를 보여줬습니다. 현재 보면 그 모든 그 시나리오들이 맞아떨어지면서 시세를 보여줬다는 거죠. 자,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제가 이 페노샹과 이 대한해운, 해운주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드렸어요. 대한해운은 단기간에 이 50%가 상승을 해줬고 페노션 역시 30%가 넘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많은 분들에게 제가 이 오픈을 해버리다 보니까 지금 현재와 같이 이렇게 수급이 꼬이더라는 거죠. 아니, 제가 이 좋은 마음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건데 벌써 이 악성 매물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종목은 제가 이 오픈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대북주라는 힌트는 제가 드리겠지만 조용히 먹겠다는 거죠. 자, 단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이 부분을 오픈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저도 이 시나리오를 정말 이 오랜 시간 추적 관찰해온 만큼 정말 이 잘 따라오실 수 있는 분들에게만 드리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준비해놓은 대북주 관련된 이 자료, 그리고 시나리오, 그리고 이 종목을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는 이 핵심 종목, 우리가 어느 구간에서 이 매집을 해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느 구간까지 우리가 끌고 가야 되는지 이 시나리오까지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현재 시장 너무 힘들다고 지쳐 계시 마시고 매번 시장은 이 위기 뒤에 기회를 줬듯이 분명 이번 시장 역시도 이 위기회라는 말을 좀 머릿속에 새기면서 제가 준비한 종목 받아보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셨다면 오늘만큼은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더 좋은 정보 들고 내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